하고, 저 인성이도 하다가 걸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우리 산책에까지 안 마치고. 산책은 혼자? 네? 혼자? 네, 친구들이. 친구랑. 뭐야, 내 프린터 어디 갔어? 자, 시작해보자. 64페이지. 64페이지 질문. 64페이지 없나요? 65페이지. 66. 66도 없어? 67. 449요. 440. 49만 원 나왔다. 중요한 문제는 이것도 fx가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함수로 표현이 되겠지.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이거. 절대값을 빼내기 위해서는, 기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x의 범위가 1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는 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면 0 이상일 테니까 그대로, 만약에 x의 대입하고자 하는 수가 1보다 작은 수라면 음수일 테니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보내야 양의 형태로 나오는 게 되겠지. 일단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함수의 마무리는 어쨌든 이렇게 된대.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그럼 생각난 김에 정리부터 하자. 자, 먼저 x가 1 이상이면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지? 그대로 나온 거 얘랑 정리합시다. 1차 함수 형태니까 1차함과 3차함을 따로따로 모아서 정리하게 되면 1차함은 뭐가 되지? 3 플러스 ax. 그러니까 a 플러스 3 x가 될 거고, 상수함은 마이너스 2. 지금 이 조건은 대입하고자 하는 x의 범위가 1 이상일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였어. 그치? 두 번째, 반대쪽 x가 1보다 작은 쪽일 때는 이게 반대로 나올 거라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던 1차 함수가 1이라고 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각각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의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뭐 당장 기울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릴 자신은 없는데 준비는 해놓자고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얘를 보고 오른쪽은 얘를 보고 시작을 할까요? 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걸었을 텐데 그 조건이 뭐냐? 지금 만들어낸 이 1차 함수 fx가 뭘 가져야 된다고? 얘들아 얘가 뭘 가져야 된대? 역함수가 있어야 된대. 이게 역함수를 가져야 된다잖아. 역함수가 하는 조건이 뭐였는데?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와 공역 지역이 같은 거. 맞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오직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1대1 대응을 맞출 겁니다. 1대1 대응을 맞출 거니까 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려지는 두 지선이 둘 다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던가 해볼게. 아니면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방금 기준이었던 그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 모두 다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져도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왼쪽 오른쪽 어떤 경계를 구분하고 있는 왼쪽 오른쪽의 두 함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띠고 있던가 동시에 감소하는 모습을 띠고 있으면 되고, 하나 더 잘 기억해놔. 공역하고 치역도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 공역하고 치역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외워. 경계가 되는 지점에서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고 있으면 됩니다.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똑같이 증가하고 똑같이 감소하는 모양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경계가 되는 지점에서 함수가 만나지 않게 된다면, 잘 들어봐. 자, 똑같이 증가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는 지켜주고 있는 게 맞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x값이 변할 때마다 y값도 새로운 y값들로 계속 다른 y값들로 결정되는 게 맞다고.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치역이,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들이 모여있는 치역이 문제가 언급하고자 했던 공역 실수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왜? 이 중간에 y값이 통통 비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같지 않아서 틀린 거야. 두 번째, 이 모양 말고도 만약에 똑같은 증가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버린다면 이건 뭐가 안 되느냐? 이번엔 치역은 실수 전체가 돼. 치역을 보면 이쪽에 있는 y값 밑으로 다 나오고 이쪽에 있는 y값 모두 위로 모두 다 나올 거니까 결국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게 맞아. 공역이 실수 전체인 것처럼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는 게 맞지만 얘는 뭐가 되냐면 1대1 함수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내가 어떤 x값을 넣어서 그에 대응되는 y값 하나를 찾았거든. 근데 문제는 그래프가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 똑같은 y값을 얻게 해줄 수 있는 x가 하나 더 있어. 맞아? 그럼 이걸 함수표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x1하고 x2 분명히 서로 다른 x값을 대입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응되는 y값이 이거로 똑같이 결정된다는 거니까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죠. 맞아? 그래서 이런 어떤 경계를 갖고 있는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각각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되는 내용일 때 그렇게 그려진 함수가 이번 문제처럼 만약에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면 우리 중공서도 봤었으니까 근데 그 1대1 대응이 역함수에서도 기본적인 성질이 되는 거야.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중공서에서도 봤던 문제가 돼. 똑같이 이렇게 펴주면 되는 거죠. 되니? 그럼 먼저 우리 이거부터 해보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지게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보자. 만나려면 여기 둘 다 누구 넣었을 때 모양이 같아야 되지? 둘 다 누구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여기가 붙어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 1을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값과 1 넣었을 때 값, 왼쪽 함수에 1 넣었을 때 값과 오른쪽 함수에 1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만나는 거잖아. 그것부터 시작을 해놓죠. 그럼 여기 1은 얼마 나와? A 플러스 여기 1은 얼마 나옵니까? A 플러스 뭔 말이지? 1 넣으면 이미 이 두 함수는 만나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이런 모양은 절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왼쪽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둘 다 증가만 하고 있던가 감소만 하고 있는 모양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얘들아, 직선 증가하게 만드는 방법은 뭔데? 직선 증가하게 만드는 방법? 기울기가 양수는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경우는 뭐냐? 이거 경우는 뭐냐? 기울기였던 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3이 둘 다 양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a는 3보다 커야 되는 거네. 빨리빨리 생각해봐.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3보다 큰 수가 뭐야?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3보다 큰 수가 누구니? 3보다 큰 수야. 3보다 커야 마이너스 3보다 클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이것도 정답이거든. 그럼 이번엔 두 직선의 기울기 모두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생각 잘해봐.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고 동시에 3보다도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3보다도 작으면서 3보다 작은 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종 정답은 이것도 정답이니까 이거 또는 이거라고 대답을 해주면 된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이걸 만족하는 값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 오른쪽에는 자연수가 없고 왼쪽에 다시 자연수가 있겠네. 정답 4가 되겠죠. 여기 간단하게 해놓으세요. 말했듯이 이건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대한 어떤 유형 문제도 풀 수 있지만 그거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역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어. 왜? 역함수의 조건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우리가 이미 배웠던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이었던 거라고. 자, 67페이지 질문 더 있니? 좋아요. 68페이지 질문. 얘들아, 68페이지. 없어요? 넘겨볼까? 69. 460. 460. 462번 가볼까요? fx의 역함수를 gx라 부르겠다. 그럼 일단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gx라는 녀석은 사실 f의 인버스 x가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 이제 가볼까? f의 2gx 마이너스 6x 플러스 4를 계산한 결과가 x가 된다면 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줄까? 그래 그렇게 합시다. f에 이걸 넣었더니 x가 나온다는 거지?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역함수 성질을 엄청 잘 쓸 거거든? 그런데 지금도 그걸 써주면 되는데 문제가 약간 여러분들이 그 역함수 성질을 못 쓰도록 문제가 좀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태예요. 역함수 성질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자 들어봐. f라고 하는 어떤 원래 함수에 이렇게 생긴 것을 넣은 거지?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나온다. 그럼 역함수 성질을 쓰게 되면 f에 얘 넣어서 얘 넣으면 f의 역함수에 누구 넣었을 때? 다시 f에 뭔가를 넣어서 결과가 나왔다면 역함수는 그 반대를 넣었을 때 원래 넣었던 결과가 나오는 게 역함수 성질 아니었어? 그거 그대로 따라가라고. f의 역함수에 누구 넣었을 때? x 넣었을 때 누가 가야 된다? 2gx 마이너스 6x 플러스 분명히 역함수 성질 똑같이 쓰고 있는 건데 이걸 못 봐. 문제가 그렇게 못 보게 좀 꼬여있는 상태죠. 그럼 이 문제 여기까지 볼 수 있었다면 그냥 순식간에 풀리는 문제예요. 갈까? 그럼 f의 이퀄 x는 아까 문제가 g가 누구라고 했지? f의 역함수로서 g가 f의 역함수야. 그럼 얘가 f의 역함수니까 이걸 gx라 적지 말고 f 인버스 x로 적어도 되는 거 맞아? gx가 f의 역함수인데 이 녀석의 역함수가 gx니까 사실 gx는 f 인버스 x였던 거잖아. 그래서 나는 g를 g 대신 f 인버스를 쓰겠다고. 그래서 뭘 알게 되느냐? f 인버스 x 알게 되겠네. f 인버스 x는 넘겨서 계산하면 6x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였을 테니까. 맞나요? 질문은 뭐야? 질문은 뭐지? fx 찾는 것처럼 우리 이거 역함수 찾아야 되는 거 아니? 역함수 찾는 방법.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역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똑같아. 간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함수는 y는 6x-4라는 함수인데 역함수 찾고 싶으면 정의의 대상을 바꿔라. 앞사람께 4 넘기고 6으로 나눠주면 6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바꿔. 그런 다음에 문자 교환해. 문자 교환하라고. 그럼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이 녀석의 역함수다. 그런데 이 녀석이 F 인버스니까 F 인버스의 역함수는 당연히 fx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 fx는 6분의 1x 플러스 3분의 2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첫 출발이 중요했던 문제지. 이걸 얼마나 잘 생각해서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도 간간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내일 말고 내일 지나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 또 1학년의 마지막 기말고사 대비가 시작이 돼요. 친구들의 다들 12월 초에 보는 거 맞지? 가온도 11월 10일 11월 12월 10일이 11월 10일? 10 며칠인지 10일 때가 노농이 그럼 12월 초에 보고 3일인가 4일인 건데 5일? 가온은 일주일이 있구나 또. 도는 보고 가온 보고 그 다음에 가서 보는 거구나. 이거 시험 소동이 계속 빨리 보네. 자, 한 번 더 해볼까? 69페이지 질문 더 있니? 69페이지 질문 더. 70페이지 질문. 얘들아, 70페이지 질문 없어요? 좋아. 그러면 일단 프린트풀이 얘기를 하고 여기 관련된 단원, 이 단원의 풀이 조금만 배우자고.
자, 첫 번째 장. 중간으로 이렇게 수가 있는 문제 있지? 거기 첫 번째 페이지 7번부터 7번까지 한번 싹 풀어보세요. 지금 첫 번째 장에 사실 이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어차피 함수라는 단어 군대부대 끝나서 하기가 힘든 단어냐. 학교가 시험 범위를 조정하는 이렇게 단어 중간에 자르긴 했지만 일단 칠판 공간 좀 부족한 이거 문제 먼저 해볼까? 되게 쉬운 문제들이지? 기본적인 것을 가질 수 있는 문제. 여기 있는 게 뭐야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부터 만든 함수에 x 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가 하나는 절대값 x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지. 이 함수는 y는 절대값 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y는 2x 마이너스 3, y는 x 마이너스 1,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말하면 되는 건데 자, 정답 찾아서 말할까? 함수가 될 수 없는 거 몇 번입니까? 몇 번? 이거는 몇 번?
해보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3개 1, 2, 3이야.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이거 함수 맞네요. 여기까지. 2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4, 2. 네? 2 넣었을 때 4, 2 빼기니까 1. 여기까지도 일단 좋아. 그죠? 3 넣었을 때는 9 빼기 3, 6 빼기 5. 1. 아, 여기가 없구나. 이게 5라고 하는 것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없네요. 그래서 5번은 지금 주어진 정의역과 공역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함수가 되는 게 맞다는데. 됐니? 자,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자, 답들 말해줘. 이거 얼마 나왔어? 얼마? 여기다 넣는 거지? 그거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나야 될 거고. 이건 위에다 넣으면 될 테니까 얼마? 4. 자, 이 두 개 가지고 처리하는 게 정답이었을 테고. 3번 문제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여러 번 봤어. fn이라는 건 지금처럼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되는 함수였어. 그지? 그 말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거든. 어떤 말이었느냐? f의 n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 나와야 되는 함수값 y 값은 n을 넣었을 때 우리가 정해야 되는 정답은 그 집어넣은 n만큼의 3의 거듭제곱을 해서 그 만들어진 숫자가 갖고 있는 1의 자리 숫자를 f에 n 넣었을 때의 함수값으로 하라는 뜻이잖아. 그치? n은 뭐 당연히 자연수일 거고. 그럼 몇 개만 해보자. f의 1은 3의 몇 제곱? 3의 1제곱. 3의 1제곱 얼마인데? 3. 3의 1의 자리수는 얼마야? 3이 된다는 얘기야. 한 번 더. 2 넣으면 3의 몇 제곱? 2제곱. 9의 1의 자리 숫자는 9. F3은 n에 3 넣었어. 3 넣었으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야. 27이라고 하는 숫자의 1의 자리 수는 얼마? 7. F4는 4제곱 얼마지? 3의 4제곱 얼마야? 아직까지 이거 외우지 못하고 있나? 3의 4제곱 얼마니? 81이죠. 5제곱 243, 6제곱 729. 맞아? 그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나올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서 1에 대한 숫자니까 얼마? 1이 정답이 되겠죠. F5는 3의 5제곱 243의 1의 자리수. F6은 3의 6제곱 729의 1의 자리수. 그렇게 여러분들이 몇 번만 더 하다 보면 이 수많은 자연수들을 대입했을 때 얻게 되는 함수값이 얘네들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험의 모든 원수협이니까 얘네들 다 더한 게 정답이 되겠네. 얼마? 2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오랜만이니까 한번 그래도 다 fx하고 cx가 지금 현재는 같은 함수 다른 함수? 누가 봐도 다른 함수지. f는 2차 함수고 gx는 1차 함수인데 함수의 그래프도 다를 거고 모양도 다 달라. 식도 다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같은 함수가 되게 해달라잖아. 식이 다르서 모양이 아예 생판 다른 함수지만 같은 함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 같은 답만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정의역만 제한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이거죠. 얘랑 얘가 일단 같은 결과가 나오면 되겠네. 그 얘기잖아. 여기에 x 넣었을 땐 이런 답이, 여기에 x 넣었을 땐 이런 답이. 그러니까 지금 답의 모양을 보면 다른 모양인데 그렇게 나오고 있는 답이 같은 답이면 된다는 거 아니야. 맞지? 현성아? 그치? 그래서 이거 넘겨서 2하면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으로 되는 거 맞아? 그래서 x는 몇 또는 몇 나오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무슨 말이지? 다른 함수지만
누구하고 누구 넣을 때만큼은 2하고 마이너스 1을 넣을 때만큼은 여기에 2를 넣을 때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을 때만큼은 두 개의 값이 같다는 뜻이야. 그럼 같은 함수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걸 같은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적용시켜야 되는 정의역 x에는 누구나 누가 들어가면 된다고? 2나 마이너스 1이 들어갈까 말까 각자 부분집합 계산하듯이 고민하면서 선택해주면 되는 거. 그럼 2하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넣을까 말까 할 수 있는 집합 계수 몇 개 나오죠? 4개 나올 거야. 2 넣을까 말까 2가지, 마이너스를 넣을까 말까 2가지, 총 4가지. 맞아? 그 4개 중에서 질문 조건을 보면 절대 정의역은 무슨 집합이 되면 안 된다?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얘네들 가지고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그 부분집합 4개 중에 공집합 있어 없어? 있어. 몇 개 빼야 돼? 1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개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또 집합도 오랜만 아니지. 이거 중간고사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이 얘기야. 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 x가 공집합 마이너스 1만 데리고 있는 거, 2만 데리고 있는 거, 마이너스 1과 2를 같이 데리고 있는 집합.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다 정역이 되면 되는데, 아니 함수라는 건 집어넣어야 되는 값이 있어야 되잖아. 아예 집어넣지도 못하게 만들면 그게 무슨 함수가 되겠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거 빼고 3개만 정답으로 해달라는 얘기였던 거겠죠. 그래요. 5번, 6번, 7번까지 빨리 마무리하자. 7까지 잠깐 기록 좀 할게. 자, 갈까? 자, 5번은 함수를 붙이는 문제지. 함수의 정의는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야지. 함수라는 건 정의역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x가 y에 하나씩,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있으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찾을 때 내가 이 그래프의 함수에다가 어떤 x를 넣었을 때 그 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함수값 y 값이 지금처럼 이런 거 말고 x 하나당 y 몇 개씩만 나오는 거? 한 개씩만 나오는 거. 그럼 이거 맞겠지. 봐봐. 어떤 x를 넣어도 그거에 맞는 y값 하나 나와. 어떤 x를 넣어도 그거에 대응되는 y값 하나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굳이 외워서 풀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x 하나당 y 하나씩 대응된다는 것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프라고 주어져 있는 그 도형에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내렸을 때의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씩 나오는 것만 한 개씩 나오는 것만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두 개 나서 정답이 아닌 거죠. 이거 정답일까 아닐까? 이것도 아니죠. 다른 부분은 다 함수처럼 지켜주고 있는 게만 여기가 난리 난 거지. 이 x값에 대해서는 대응이 되어야 되는 y값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얘 때문에 안 되게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안 되는 거죠. x축의 수직인 직선과의 교점이 한 개씩 된다는 게 사실은 그게 함수의 정의야. 지정된 x에 y값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특정 x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이 된다는 거니까 지금처럼 x축의 수직인 직선과의 교점이 한 개씩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었을 테고. 자, 1대1 좀 만들어보자. 1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1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 4가지. 2가 갈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이 문제 1대1 대응 개수는 24개. 상수함수는 어떤 함수가 상수함수지? 상수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모든 정역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하나의 치역을 향해서 대응되고 있는 걸 말하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는 몇 개게? 4개겠죠? 모든 정역의 원소들이 1에 몰리는 경우, 2에 몰리는 경우, 3 또는 4에 몰리는 경우. 그래서 말했잖아.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같다.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이 갖고 있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다. 그래서 4가지. 근데 우리 얘들아, 어차피 이번에 김영수 보면서 경우수를 할 거잖아. 이것도 경우수로 표현할 수 있다? 왜 4라는 정답이 나오느냐? 1이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 1이 갈 수 있는 길 4가지 맞아. 그런데 그 1이 가던 길을 선택하면 뒤따라야 되는 2, 3, 4가 갈 수 있는 길을 몇 가지만 할게? 한 가지씩 밖에 안 남습니다. 왜? 1이 갔던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 지 멋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니라 상수함수는 첫 번째 원소가 스타트를 끊었던 그 치역한테 나머지 원소들이 따라가야 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4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냥 지금 문제랑은 관련이 없지만 함수 개수 1 갈 수 있는 길 몇 개? 4가지 맞아? 2가 갈 수 있는 길은? 얘들아 집중하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공역의 원소들은 4가지니까 경우에서 4가지. 그럼 1 보냈어. 넷 중에 하나로 보냈습니다. 그럼 2가 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야? 또 4가지지. 함수는 모든 x가 y에 하나씩만 연결이 되면 되잖아. 그럼 1대1 대응일 때는 1이 갔던 길을 피해야 되니까 셋 중에 하나로 갔지만 그냥 함수는 이거 왜 못 가?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라고? 4가지. 3도, 4도. 그래서 그냥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전체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의 종류는 256가지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아니, 바로 되지도 않는데 벌써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거리시니까 다들. 항등함수의 정의는 뭐였는데?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지? 항등함수 몇 개? 이거 잊지 마. 항등함수는 존재한다면 정답은 1개. 절대 항등함수를 만들 수 없는 문제라면 0개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경우에서 말해줄까? 왜 1이라는 정답이 나왔는지? 1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 항등함수 만들고 싶으면 1 어디로 보내야 돼? 1로 보내야 돼. 2가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 2도 2한테만 가야 되고 3도 얘한테만, 4도 얘한테만.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씩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중간고사 볼 때도 말했지만 항등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 제일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항등함수는 이렇게 만들어놔.
그러면 이거 정답을 진짜 얼토당토하는 게 4개로 대답하는 친구? 저게 왜 4개야? 저렇게 생긴 함수가 1개 있다는 거지? 화살표 개수하고 함수 개수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라고 4개라고 말하는 거냐고. 그거 아닙니다. 자, 7번 문제. 쉬운 문제는 이거 얼마지? 2. 그러면 우리 이걸만 계산하면 되고 이건 얼마죠? 그게 얼마가 되길 바란다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면 정답이 되는 거였겠지. 자, 일단 첫 번째 타임은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끝내버리자고. 해보세요. 인정이 감기 걸려서 감기 몸살? 감기가 감기가 있고. 그래도 뒤쪽 페이지는 난이도가 조금 첫 페이지보다 낫네. 적절한 난이도가 나오네. 아까 너무 쉬웠던 것 같은데. 얘들아, 8번 문제 좀 잘 봐줘. 잠깐만 멈춰봐. 세 문제를 풀고 다시 시간 좀 더 줄 테니까. 8번 문제는 지금 이 규제가 원하는 건 F5만 찾으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묻는 게 누구냐에 따라 난이도가 쉽기도 하고 꽤 어렵기도 한 거지. 이건 쉬운 문제죠. 얘를 5만 만들어주면 되는 걸 테니까. 그럼 2분의 3x 플러스 1이 5가 되려면 분자 3x 플러스 1이 10이 돼야 되는 거라 x에 누구 넣으면 되는 거지? 3만 넣어주면 돼. 그럼 3만 넣어주면 3의 제곱 빼기 6이니까 그럼 너무나도 순식간에 정답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같은 이거 합성함수잖아.
f1에 2분의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참수를 넣어서 합성해서 만들어낸 함수를 말하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이걸 풀이하자. fx가 누구인지를 찾는 문제를 묻는다면 같은 식을 가지고 묻는 문제가 누구냐에 따라 이제부터 수시간의 문제가 어려지게 될 수도 있어. 한 번만 더 보자.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잘 떠올려봐. 저기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f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무조건 이 안에 있는 걸 간단하게 치환하자. 대신 치환하면 일단 ft라고 하는 간단한 모양이 되겠지만 그 의도는 뭐냐면 얘를 이제부터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치환된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x자리에도 어떤 t를 넣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넘겨 2t 넘겨 2t-1 3으로 나눠. 그럼 x는 3분의 한 번에 괜찮을까? 3분의 2t-1로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야. 다시 이 fx를 찾으려면 f1에 대입되고 있는 이 복잡한 식을 먼저 t라고 하는 간단한 형태로 치환을 해라. 그럼 여기는 이제부터 ft가 될 거거든, 좀 이따가. 그런데 그렇게 ft를 만들면 옆에 적혀있는 이 식조차도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x자리에 어떤 t를 이용해서 넣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어디서 고민하게 되는 거냐? 처음에 우리가 약속했던 이 치환, 여기에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x가 어떤 t로 표현되는지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됐어? 그럼 잘 봐. 어떤 식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f 치환된 t는 x 대신 이거 넣어주면 돼. 그럼 이걸 제곱할 거니까 3의 제곱분의 2t-1의 제곱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6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봐. 이걸 가지고 fx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는 건 어렵지만 이거 가지고 fx 찾는 거? 이거 가지고 fx 찾는 게 뭐가 어려워? 이 t에다가 x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다시 여기다는 뭐를 넣어야 fx가 되는지가 고민된다면 지금 만들어낸 이 함수는 얘들아 이 함수와 이 함수 같은 함수야. 치환을 통해서 만들어낸 같은 함수라고. 대신 지금 표현되어 있는 모양은 t자리에 x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x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전개까지 다 할까 우리? 전개하지 말까? 뭐 냅두지 뭐.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말고사가 합성함수 파트에서 혹시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선생님 생각은 그래. 그냥 적절히 f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문제가 원하는 수가 되도록 할 수 있는 x값을 찾아서 대입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합성된 함수를 이용해서 f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찾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서술형으로.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확실한 건 아닌데 이런 형태로 물을 경우가 많을 거야. 그런데 서술형으로 묻는다면 아예 특정 수를 대입한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아예 fx라고 하는 함수식을 찾는 문제를. 그럼 이것도 한번 계산해볼까? f5는 이제 x에다 5만 넣으면 되겠지. 5 넣으면 9 9의 제곱 81 9분의 81을 약분하면 9 빼기 6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3. 다시 정리하자. 묻는 식이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해주면 되고 합성된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fx를 찾는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합성되어 있는 녀석을 치환한 뒤에 잘 기억해. 어렵지 않잖아. 치환하면 모양 자체는 얼마나 간단해지니. 대신 그렇게 치환해서 만들어낸 식도 t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돼. t를 사용하고 있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치환에 사용했던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x로도 정리를 해놔. 어차피 대입해야 될 거니까. 그런 다음에 싹 다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에 t 대신 x만 대입해서 fx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필기 좀 이따 잘 해놓으세요. 일단 9번, 10번 연결해서 할게. 뭐 9번이야. 합성함수니까 먼저 해보자. g를 f에 넣을게요. 얘를 여기다 넣게 되면 좌변은 a에 x 대신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넣어놓지. 우변은 f를 g에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x 대신 ax 더하기 3을 넣어놓지.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정리할게. 좌변은 1차 마이너스 ax, 우변은 4a 플러스 3. 상수항. 우변은 전개면 마이너스 ax, 상수항은 플러스 1. 따라서 교환이 된다는 건 좌변과 우변에 적혀있는 1차식이 같다는 거고 1차끼리는 같으니까 상수항끼리만 같으면 되는 거겠네. 그래서 a는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들아 a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문제가 뭐였어? f 2차는 문제였지? 그럼 a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서 f에서 정한 다음에 그 함수 f에다가 2만 넣어주면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겠습니다. 맞죠? 맞니? 10번 문제 가보자. 이거 합성하라는 얘기네. 몇 번 하는 거냐? 200번 하래. 선생님 지난번에 했듯이 똑같이 풀 거야. 선생님 씨도 풀 겁니다. 문제가 원하는 건 f를 200번 합성하는 것에 마이너스 1럭을 찾는 문제. 규칙 찾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지금 처음 넣는 거지. 처음 넣는 거니까 그때 나오는 결과는 첫 번째 f의 결과.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 2분의 1을 한 번 더 넣을게. 그럼 두 번째 f의 결과가 나올 거야. 2분의 1 넣어주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나오겠네요. 한 번 더 넣을게. 2 넣게 되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라고 규칙 언제 나왔다. 마이너스 1하면 누구 나온다고?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F4의 결과가 되는 거야. 이게 F5의 결과가 되는 거고 이게 F6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세기단위로 반복되는 거니까 200교수까지 가볼까? 3의 교수가 제일 쉬워 보이네. 이쪽 라인 따라 쭉쭉쭉 가다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나가다 보면 200 근처에 있는 마지막 3의 교수가 누구야? 201. 200보다 작은 수 중에 198이 되겠지. 여기에 지금 영훈이가 말한 것처럼 F198도 있는 거고 F201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200이라는 건 F198, F199, F200 그리고 F201이 되는 거라 문제가 원했던 F200은 이쪽 라인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된다는 뜻이었겠어요. 자, 필기 해놓으시고 남은 문제 11, 12, 13, 14 후다닥 마무리를 해봐. 특히 이거 합수함수 특정수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함수식 fx를 찾는 방법까지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했습니다.
이거 세 문제도 마무리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정의역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리고 문제에서 지정한 y 범위는 공역이 되는 거지. 이거 공역이에요. 그리고 저 직선을 그릴 거예요. 그리는 거 얘들아 선생님 풀이 잘 봐. 대충 그릴 거야. 대충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그래프를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1차 함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라는 뜻이거든. 이제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하얀색은 없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진 직선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원했던 게 뭐냐? 역함수가 있으면 좋겠대. 맞아? 역함수가 있다는 건 1대1 대응돼야 되는 거 맞지? 1대1 대응은 그래프가 맨날 감소만 하다가 맨날 증가만 해서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결정적으로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건 공역과 치역. 얘가 공역. 치역은 누구냐? 치역은 이 남아있는 그래프의 y-값의 범위. 요게 치역이죠. 그 치역이 공역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거 y값 범위 찾는 거 어렵지 않네. 마이너스로 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로 하면 얼마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로 하면 얼마 나와? 3 나와. 1 넣었을 땐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남아있는 그래프가 갖고 있는 실제 선택받고 있는 y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얘기였겠지? 그게 얘야. 그래서 a하고 b가 각각 마이너스 1하고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자, 12번 문제 가보자.
30표 나왔으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어딨어. 먼저 이거 계산할까? G 인버스 1이면 얘들아 짚어봐. G 인버스 1이면 G의 역방향이 이 방향. 이 방향에다 1을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정답 얼마겠어? 2가 되겠죠. 그 2를 F, 이 방향에다가 2를 넣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정답 얼마지? 3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가보자. 얘들아 이거 역함수의 성질을 외울 건 꼭 외워줘야 된다 그랬지. 합성함수의 인버스 역함수는 안에 합성된 이 함수의 인버스를 합성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순서를 뒤집어줘야 돼.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알겠다. 4를 G의 역방향에다가 그거 계산해서 나온 거 결과를 F의 역방향이다. 그럼 이렇게 가는 얘기는 마지막에 그냥 찌르게 할까? 4를 G의 역방향으로 보내놓고 그렇게 나온 결과를 다시 F의 역방향으로 보내달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받으라는 얘기였던 거겠네, 이 문제는. 그래서 정답은 2가 되는 거겠지. 두 개 더하는 문제라던가 그래서 5가 정답이 될 것 같고 13번에서도 역함수들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거 한 번 더 나오네. 이거 씁니다. F 합성 한 번 더 말한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 바꿔서 인버스로 합성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방금 말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뭐 어떤 함수가 그 녀석이 역함수가 합성이 되면 항상 그 결과는 무슨 함수? F하고 F 인버스가 합성이 되면 무슨 함수? 항등함수. 넣은 게 답이 되는 항등함수. 그러니까 여기까지 신나게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면 그 결과가 그냥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왜? 그 결과를 여기 넣었다가 다시 여기 넣으면 방금 말했듯이 항등함수 처음에 집어넣었던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정답을 어디까지만 계산하면 끝나느냐,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 짓자. F1 얼마야? 2. 그럼 이 지금 역함수에 그냥 총체적인 성질들이 다 세우면 좋은 문제잖아. 여기서도 한 번 더 얘기할까? 이거 역함수 찾아서 2 넣어도 되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을 잠시만 K라 하자. K가 이 문제의 정답이야. 그런데 그걸 역함수의 성질인 G에다가 K를 넣은 결과가 2가 되도록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암산도 가능하겠네. 2K 플러스 6이 2니까 2K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K는 뭐가 되죠? 이거 계산한 K가 뭐 나오게? 이거 계산 안 해. 선생님이 할 거야? 선생님 안 해. 빨리 해. 여러분들 해요. K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K값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였겠지. 자, 14번 3문제 남은 거 진행해보세요.
자, 임제 누누이 말했지? 항상 문제 볼 때 준비해야 되는 건 문제가 보통 이 어떤 해당하는 점들의 y값이나 x값 둘 중에 하나만 지금처럼 지금 y값만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 y는 x라는 직선 이용해서 a, b, c, d랑 같은 여기 a, b, b, c, c, d, d, e, e니까 그거에 맞게 x좌표도 준비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질문은 f 합성한 거의 역함수의 b. 그럼 우리는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계산시켜볼까? f 인버스 b는 잘 들어. 이거 잠깐만 내가 찾는 정답을 m이라 해볼게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f에 m 넣은 게 b가 되게. f의 함수값이 b가 되려면 누구를 넣어야 되느냐? c를 넣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 c야 정답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f 인버스 c를 찾아야 돼. 그럼 f 인버스 c를 계산한 정답을 이걸 잠깐 n이라고 불러볼까? 그럼 이제 찾아야 되는 건 f에 n을 넣었을 때 c가 나온다는 거지. y값 c가 나오려면 누구를 넣어야 되느냐? d가 나와야 됩니다. d. 그러니까 n은 d. 그럼 마지막 계산은 f 인버스 d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f 인버스 d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걸 잠깐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되려서 그걸 L이라 가볼게. 그럼 F에 L 넣은 게 D가 되는 거야. Y 값이 D가 되려면 누구를 넣어야 되느냐?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아니면 얘들아,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 문제가 이거 찾는 거였지? 얘들아, 그치? 이거 찾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찾아야 되는 정답의 모습을 내가 K라고 가볼게. 그럼 이걸 어떻게도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역함수에다 B를 넣은 게 K라면 원래 함수 F 합성한 거에 K를 넣은 게 B가 된다는 풀이도 할 수 있는 거 맞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누군지 모르는 K 넣어서 계산하고 또다시 계산하고 또다시 계산해서 B를 찾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바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전개해 놓고 그걸 오른쪽부터 역함수 성질 한번 써서 정답 찾고 그 찾은 정답을 이어서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답을 계속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 번씩 천천히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 페이지 해보자. 한 문제만 하고 나머지는 클린 시간 하도록 해. 3번 문제 한번 시작해봐. 3번 문제. 이 문제 같은 문제지. 지금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나왔지만 이게 역함수에서 나오면 똑같이 나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 1대1 대응이 되게 해달라, 역함수가 존재하게 해달라,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라는 거지. 푸는 방법이 같아. 같은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가볼까요? 1의 오른쪽은 2차 함수, 1의 왼쪽은 1차 함수.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하나만 더 봐주면 되는 게 여기 2차 함수. 2차 함수의 축 얼마입니까? 축 얼마니? 이 포물선의 축 x는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언급했던 1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이 선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다고. 그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려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겠지. 됐니? 근데 문제가 말했듯이 이거 1대1 대응 원하는 문제야. 그럼 1대1 대응 원하는 문제라면 이제 이 직선 위치 조정할 때 당연히 여기서 끝나야 된다, 직선. 그리고 당연히 얘가 증가하는 부분인 것처럼 내가 그려야 되는 이 직선, 이거 근데 이미 증가하면 안 돼, 이거는.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건 이미 뭐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게 1대1 함수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야. 이미 여기도 기울기 1이라 증가, 여기도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만 남긴 거니까 증가가 완성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만 맞추면 되겠어? 뭐만 맞추면 끝나는 거지? 직선과 포물선이 같은 점에서 끝나고 시작하는 것만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 말은 두 함수에 동시에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1 빼기 2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b랑 1 넣었을 때 나오는 1 플러스 a가, 그래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는 얘기였을 거고, 질문이 뭐야? b 마이너스 2 찾는 거니까 정답 얼마겠어? 2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선생님이랑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 뒤쪽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방금 풀었던 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풀어서 클린 선생님한테 채점 받고, 채점에서 틀린 문제까지 다 고치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